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4월 21일 일요일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기사들 먼저 요약해 보자면 당신이 꼭 봐야 할 비트코인의 트렌드를 결정할 히든, 숨겨진 트렌드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추세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자체 백서 문구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변경된 건데 왜 백서 문구를 변경했는지, 그리고 바이낸스 지금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급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수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이제 골든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곧 큰 변동성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꼭 공부하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이콥 캠필드라는 이 트레이더 분석가인 이분이 재미난 걸 찾아냈다고 굉장히 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숨겨진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지점을 발견했다고 지금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이 차트가요. 기존의 차트랑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로그 차트라는 겁니다. 로그 차트라는 거 우리 지금 기존에 그냥 선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차트랑 조금 다릅니다. 가격의 이 폭이 요게 달라요. 요게 조금씩 이제 다른 걸 느끼실 텐데 이게 배수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을 좀 알아보고 성장률을 알아보기 위한 좀 그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폭이 그 가격폭이 갈수록 이제 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상승률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를 좀 측정하는데 좀 더 유리한 그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양 차트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요 로그 차트로 지금 이제 그 차트를 본 거고, 그 차트를 이 밑에 지지선들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주봉으로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주간 차트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단선을, 지난 상승기의 하단선을 쭉 연결했더니 지금 이 선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요 선, 그리고 이 선. 지금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추세선, 새로운 이 히든 추세선을 보면 지금 5,700달러 선이 지금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숨겨진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트렌드 라인을 이제 이 하단선하고도 이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단선과 연결되는 부분도 이 5,700달러 선이다라고 이 제이콥 캠필드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지점을 뚫고 넘어가야지만 이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의 불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게 이제 재미있죠. 실제적으로 그냥 이제 일반적인 차트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로그 차트까지 이용을 해서 찾아냈다는 거. 그래도 이 선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잘 찾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선들이 어떻게 절묘하게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700달러 선 정도가 지금 이제 저항선에 부딪혔고 이 선이 또 다시 이제 겹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이콥 캠필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피보나치 레벨을 통해서 지금 이 저항선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그리고 이 하단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피보나치 레벨을 봤을 때 이 4 레벨 요쪽이 지금 5,700달러선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선이 결국에는 라스트 라인이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지키는 가장 마지막 라인이고, 여기가 가장 강력한 이제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막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 그걸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뚫리면은 강력한 상승이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이 제이콥 캠필드 같은 경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선을 이제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5,700달러 선 그리고 6,000달러 선들이 가장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이쪽 부분을. 그래서 이쪽 부분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이 다음에 이제 관건이다. 비트코인의 랠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또 관건이다라고 많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또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골든 크로스 타이밍이 딱 왔죠, 이제. 그래서 이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이 시점이 24일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방향 이제 강세장을 예고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비비들스라고 이렇게 그 닉네임을 쓰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패턴은 가상에 이제 불과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런 포메이션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암호화폐 강세장을 예고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인 조니 모에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으로 지난 2015년 10월 이후 처음 20일, 2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서로 교차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라고 불리는 매우 강세적인 기술적 포메이션의 약간 빠른 버전이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이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골든크로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방송했던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 시점이 왔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방송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전에 방송 링크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 자체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출시합니다. 30억 달러의 바이낸스 코인을 이제 메인넷을 출시하게 되고요. 이제 메인넷을 출시하니까 기존의 이더리움 ERC 바이낸스 코인은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토큰 스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메인넷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죠. 그 날짜가 23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날짜 때문에 더더욱 지금 바이낸스 코인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는데 요게 이제 나오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를 하세요. 이런 날짜들도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바이낸스가 굉장히 또 대대적으로 많은 또 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낸스는 현재 거래량 기준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OTC 시장을 활성화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66%나 증가를 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정도 기업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바이낸스는 이제 BNB 보유자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영업이익의 20%를 투자해서 유통되는 바이낸스 코인을 매입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20%이기 때문에 꽤 많은 양들이 계속 소각이 되고, 그게 이제 바이낸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가치 상승을 하는 거죠. 희소성을 통해서 그 가격 상승을 노리는 건데, 그게 뭐 무조건 희소하다고 해서 다 가격이 바로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유리해지겠죠. 근데 바이낸스가 왜 소각을 이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할까, 이런 거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가 예고 없이 백서 문구도 변경을 했어요. 그 왜 그럴까라고 봤는데, 바이낸스 코인을 이제 토큰을 처음에는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수익을 공유하겠다라고 2017년 백서에 내놨어요. 바이낸스 코인 백서에. 근데 이제 이후에 최근에 백서에서 바이백이 아닌 소각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했느냐, 이 백서 문구를, 이 문구 하나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여러 가지 드는데, 여기서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각국의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에요. 이에 대한 조치를, 이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강력합니다. 실제 이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의 이제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는 건데, 결국에는 증권형 토큰의 규제 적용이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증권형 토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백서에 이런 걸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권을 이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통 이제 배당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재매입이나 바이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용어로 넣었을 때 이 증권 토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에서 자체적으로 빠지기 위해서 지금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용어를 예고 없이 소각이라는 문구로 재조정했느냐.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바이낸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해요. 바이낸스가 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성장이 바이낸스 코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에도 어느 정도 참고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항상 너무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뭐 따라 사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빠른 뉴스, 비트코인 뉴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뭐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